안녕하십니까. 융합인재 러닝팁스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융합인재를 위한 러닝팁스 강좌는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런 역량을 습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는데요. 왜 이 시대가 융합인재를 원하고 있고 또 융합인재로서의 우리들은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왜 융합인재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학습하고 또 세상에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산업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세상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식과 세상에 접근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융합인재여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르게 바라보고 또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불안하고 불편하겠지만 상자를 깨고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융합인재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왜 융합인재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는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기존에 기계화되어 있던 제품들이 AI나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되고 전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은 이제 반박의 여지도 없게 되었는데요. 엔진이 제일 중요했었던 자동차 업계도 일대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전자제품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CES에서 미래의 자동차 이슈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는 더 이상 기계 중심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리고 중앙 집중형 제어가 필요함에 따라서 이런 제어 장치가 소비자의 니즈를 부합시키고 또 사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룹도 소프트웨어 센터인 포티투닷을 설치하게 되었고 포티투닷을 중심으로 SDV 전용 OS를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 폭스바겐 자동차도 챗 GPT와 통합해서 새로운 O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도 가상의 어시스턴트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또 일본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혼다에서도 전기차인 혼다 제로 시리즈를 통해서 지능형 OS를 자사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는 하나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의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수록 다양한 시각으로 그 제품을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춘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융합인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이슈는 여러 분야의 관점을 종합해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찾는 힘이 중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발 제조 업체에서는 우리 또 유명한 농구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가 신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예전부터 가볍고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소재는 운동선수에게 양말처럼 딱 맞아서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적 이슈를 같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카펫과 어망 등을 포함한 소재를 활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현저히 줄인 의류 소재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도 다양한 측면들을 충족시키고 사용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관점을 종합할 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세 번째 이슈는 더 이상 어떤 고정된 시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드론을 개발하는 업체로 유명한 DJI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드론이 가지고 있는 그냥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나중에 분석하고 또 어떤 컨텐츠로 전환하는 이슈에서 벗어나서 촬영과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송을 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 즉시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탑재해서 정말 드론 기술의 혁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술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드론이 추락하거나 오류가 생겨서 못 쓰게 된 이후에나 알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상황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진단해서 또 수정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는데요. 우리가 드론은 그냥 촬영을 하는 기계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촬영과 동시에 확인도 하고 편집도 하고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같은 현상이라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기술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융합적 사고력은 훈련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닝 팁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차별로 여러분들은 실제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잘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팁들과 또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AI를 어떻게 하면 사고력 증진에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고한 결과물을 나의 재능에는 어떻게 연결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까?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갈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박스를 깨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하우투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전례가 있을 건데요. 이전에 이미 융합적 사고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었던 사례를 살펴본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사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참조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결했던 사례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 상황에 차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전에 해결했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사례를 해결했던 마케팅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이죠. 운 좋게도 정말 많은 마케팅 분석 사례들이 여러분이 참조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경영 전략과 마케팅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도서,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로 웹사이트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접하는 소셜미디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이나 유튜브 등의 전문가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해결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서 탑재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기관에서 컨설팅했던 사례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컨설팅 사례를 분석해 놓았던 보고서나 사례들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창의적인 또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항상 왜라는 질문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에서 출발해서 그 문제가 정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것이 문제일까? 왜 이것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중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력이 어떤 끌어당기는 문제는 인력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문제라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정의할 때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도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왜 운동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왜 잘 못하세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렸더니 허리가 좋지 않아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좋지 않은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힘을 빌어서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진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새롭게 정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요. 또는 뭐 신발이 그렇게 운동에 적합하지 않아서 또는 옷이 불편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봤던 그 광고 홍보 문구인 Just Do It 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개발했던 그런 운동복 제작 업체는 사람들에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장비가 아니라 단지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동기부여의 측면을 강조했던 사례를 여러분 참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한번 사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습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면 어떤 것들이 어렵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공감의 측면을 정서적인 공감과 인지적인 공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서적인 공감은 말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플까 하고 나도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일 텐데요.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을 읽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극강의 좋은 감정을 더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공감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사고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던 사례를 하나 전해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구회사 이케아가 UN 난민기구와 함께 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베러 쉘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러 쉘터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서 전원도 공급하고 또 가볍고 조립이 손쉬워서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가설주택인데요. 불과 몇 시간 만의 조립 과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이 소재 자체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10년 정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는 단순히 난민들이 피난할 공간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 교육이나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주어서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재난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라는 공감에서 비롯된 공간이 이 배러 쉘터라고 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더 많은 쉘터를 제공해서 더 많은 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혁신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례들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러닝 팁스 중에서 첫 번째 이슈로 융합적 인재 되기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했던 러닝 팁스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찾아서 시야를 넓혀보자. 두 번째,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질문해보고 또 그 문제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새롭게 정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재정의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자.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융합적 인재되기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께 제공될 러닝 팁스를 통해서 새로운 융합적 인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